한 달여 전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전주 안산학원의 사학 비리.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발전기 설치 같은 각종 공사와 사업을 하면서 공금 20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했고, 교육청은 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그리고 결재선상에 있는 교직원 등 관련자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위법 부정한 행위가 확정될 경우 학교법인 설립 취소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검이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었던 7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사무국장 52살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3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와 설비 비용 등을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수법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발한 것보다 무려 10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참담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에 나왔을 때 액수라든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검찰은 법인이 교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 채용 전반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에 한 전주의 사립학교 설립자와 일가 등이 불법 회계 처리로 20여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학교 회계 법인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에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익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학생은 물론 교사와 또 사학 경영자들까지 위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또 불거져 나오는 사학 비리 문제점,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사학의 정상화로 가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규령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법률고문이죠. 변윤석 변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조승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이 사태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 먼저 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 완산학원입니다. 예, 어떤 내용들 뭐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감사를 하고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감사 보고를 한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중간 감사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저희 교육청 판단에는 감사 결과가 너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검찰의 고발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 중간 발표 상황만 보더라도 친인척을 허위로 교직원을 등재해서 인건비를 횡령한다든지 급이 횡령이라든지 학교 휴게를 부정으로 사용했다든지 교실을 사적 소유 공간으로 활용했다든지 거의 망라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비리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상당히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습니다. 물론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 현장에서 사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곳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사학 비리가 있어서 오늘 심층 토론에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령 회장님도 사학의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누구보다 더 가슴 아프게 이 완산학원의 사태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교육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사안으로 첫째는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발표된 초기에는 저희 사학법인협의회에서도 완산학원에 대해 어떤 제재 수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도교육청 감사과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거절당했고 또 완산학원에 수차례 접촉을 했으나 언론에 발표된 바와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수사 여전은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경영에 큰 교훈으로 삼을 겁니다.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불편하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완산학원을 살펴보면 구속된 설립자는 아버지, 이사장은 아들, 행정실장은 딸, 또 이 친인 직역들이 다 지금 뭐 이 학교 재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일을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친인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족벌 경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불거져서 김규룡 회장님 이런 체제가 대부분의 사학의 체제입니까? 그걸 여기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예.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질은 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예. 족벌 경영이라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부적절한데 지금 완산학원의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 학교에 근무하는 자체가 족벌이다. 그렇죠. 그 문제는 제가 지적을 그렇죠? 한 것이 아니었고 네, 그런 것은 그럼으로 아니고 인해서 벌어진 이 다만 그래서 이 완산의 비리가 발생했다라는 그 논리는 맞지 않고 다만 완산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인척이 구성원이어서 그 논리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체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완산의 실태를 여쭤본 겁니다. 짜고 그렇게 됐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 사립학교에는 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 수많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윤석 변호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 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 법률 고문을 맡고 계시는데 네, 안타까운 우리 이 사건을 보시고 예. 이곳까지 지금 토론까지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많이 불행하고요. 예. 또 잘못된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네. 지금 완산학원과 그 관련된 분들의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도된 내용, 그다음에 교육청의 감사 결과 공표된 내용이 진실이라면 매우 예.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완산학원과 그 관련자분들은 제 순수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학교 구성원, 학생들, 학부모, 동창, 그다음에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예. 또 한편으로 제가 교육청도 좀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봐요. 제가 지금 아까 지금 방송 모두에 나온 거 봤습니다만은 뭐 학교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2014년도에 이 학교 지금 문제된 설립자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 이사장직을 박탈을 당했대요. 제가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비리의 대부분은 2014년부터 5년까지 한 20억, 30억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문제가 있던 분 같으면은 제 생각은 왜 교육청은 왜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안 했냐. 모니터링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방지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교육청은 마치 뭐 남의 일인 것처럼 예. 그냥 뭐 사고 터진 다음에 뭐 강력히 뭐 감사 결과 뭐 처분 때리겠다, 뭐 감사 인사 내보내겠다, 뭐 학교 설립 취소하겠다.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기본적으로 시민과 학생과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예. 자, 바로 뭐 교육청 대변인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승래 대표님 먼저 말씀 듣고 교육청 입장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됐습니다. 조승래 대표님. 뭐 우리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단 뭐 우리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시고요. 예. 지금 김규룡 이사장님과 변윤석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게 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학 비리 관련 큰 보도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은 서울에 꽤 탄탄한 그 사학 재단이었는데
그 재단 설립자의 아드님이 이사장을 하시면서 자기 개인 사업체에 그 학교 공금을 빼돌려서 그 교비 횡령을 통해서 학교가 엄청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최근에 그 재단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파산 신청을 하면은 학생들도 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교직원들도 다 그만둬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파산 신청만은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하는데 채권자 쪽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한 이 빚을 뭐 10년 동안 못 받고 있다. 빨리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경기도 수원 근처에 아주 큰 대학인데 그 대학의 설립자 이사장을 하셨던 분의 아드님인데 최근까지 그 총장을 하셨는데 오늘 검찰이 또 교비 횡령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뭐 이 전북 지역뿐만 아닙니다. 네네.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게 뭐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일어나서 예. 이게 아주 우리 사회가 집단 지성을 모아서 이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분의 공통점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 조승래 대표께서는 그런데 뭐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도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희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이미 설립자가 자리에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왜 도교육청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해야 된다. 도교육청에 감사 기구가 있고 그래서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감사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알고 네. 사립학교 감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관할하는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수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 학교를 하나씩만 하루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실은 1년에 3분의 1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은 감사라는 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 인원도 한정돼 있고 또 교육청 감사라는 게 그 통장을 뭐 수색할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들,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들, 감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진화해서 이런 비리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보탤게요. 네. 이게 감사 강화라고 하시니까 또 뭐 모든 사학을 전북적에도 모든 사학을 다 비리 집단으로 일단 단정한 이후에 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최소한 이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 우리가 지금 사학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문제를 한번 일으켰던 학교가 또 일으킵니다. 그 설립자가.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과거에 한번 지적이 됐던 그 학교는 더 면밀하게 계속 주시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좋은 문제가 방법입니다. 됐던 게 이 사안에서 제가 언론 보도를 확인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 이후에 계속 이사회 이사회를 안 열고 이사회 회의록도 그냥 뭐 가짜로 그냥 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려서 이사장직을 박탈하는 그런 특별감사든지 특정감사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건 이미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못하고 넘어간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번 문제가 있던 학교는 좀 더 면밀하게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좀 해줘야 돼요. 그 학교에 이사회 의사라고 올라오면 제대로 한 거 맞냐 확인해주고 네. 그런 걸 좀 강조드리는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육청의 뭐 감사도 감사입니다만 학교 내부에 어떤 감사가 있죠. 네, 내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그렇게 뭐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 감사는 허수아비 감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실제로 내부 감사가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예. 내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거나 또 그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로 소집하거나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한 걸로 번도 알고 없다.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김규령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마치 사립학교에는 아무 기구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기구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사법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게 유도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교육청이 감독청으로서 감사는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 이 현재 우리 특히 전라북도 경우는 모든 지시 방침이 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그렇죠. 오고 그대로 실시합니다. 네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단위 학교가 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사회의 경우 아니면 회계, 시설 모든 것들이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만큼 예. 모든 것이 시스템화돼 있는데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산의 경우는 감사를 강화해서 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평상시 시스템에서 조금만 지도하는 입장이었으면 사전 그 정도까지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학교가 금년에 전라북도 최초 감사를 받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물론 보고만 받았습니다만은 이건 감사 기능 강화가 아니라 마치 수사기관에서 온 것처럼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길래 그렇게 수사라는 표현을 그걸 제가 여기서 함부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이거 모든 게 이사장이 표적입니다. 이사장이. 이사장이 뭘 잘못했는지, 이사장이 평상시에 뭐 됐는지, 날마다 학교 나오느냐 이런 것까지도 아주 표적이.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적발보다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가 운영되도록 사실은 지도 차원의 감사해야 감사의 원래 기능 아닙니까? 네.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 기능 강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학 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규령 회장님 아마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를 대신해서 사학이 하고 있는 중추적 역할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역할들에 대해서는 오늘 뭐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학의 또 이사장이시니까 어떤 그런 중추적 긍정적 기능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비리 관련해서도 좀 말씀 더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 사립학교가 현재 전국에 864개 법인에 1658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체가 대학법인과 중고법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걸 통합해서 말씀하시면 맞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도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비리 그 수가 횟수가 전체에 비해서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 예. 그리고 언론에 발표되어진 그 비리가 그대로 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최종 발표가 되기 전에 언론에서 발표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 학교 비리로 다 인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예. 좀 더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 팩트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도서관을 개조해가지고 부부의 사택으로 만든 부분, 태양광 설치해서 뭐 웃고 계시는 뭐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를 가지고 방송에 하는 아니, 것이지. 지금 이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완산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분이 다른 또 조명래 교수님은 조승래 교수님은 다른 전국적인 사안을 말씀하셨고 또 대변인께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모든 사학이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아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감사를 잘 못해서 사학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감사를 강화하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은 감사라는 게 학교 현장에 굉장히 부담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 원칙은 학교를 지원하는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감사를 나간다라는 건 보여주는 서류가 신뢰관계 속에서 엄격하게 작성이 됐을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서류 뭐라고 할까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사립학교에서 서류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류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이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이후에 이면의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실은 내부 고발자라든지 또 다양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감사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부담이 주지 않고 학교 운영에 부담이 안 되는 원칙에 준수해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서류적으로 완벽한데 그러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마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립학교 비리가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어서 제가 감사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감사를 강화한다라는 건 제가 아무 때나 감사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이제 사안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었으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좀 더 치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 기법도 도입을 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리는 적발하는 방식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네네. 예, 그런데 대변인께서 사립학교는 서류를 잘 만든다고 하셨는데 반대입니다. 모든 학교는 다 반대를 잘 사립학교는 만듭니다. 서류를 잘 못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신가요? 오해해서 비리로 잘못 체크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지도로 해서 얼마든지 가르쳐 금년 줄 수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 저희가 그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네. 그 유도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그게 수백 개입니다. 네. 그 개수 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까지 지금 감사 기능이 강화돼요. 제가 예, 조승래 대표님 말씀 말씀드리겠습니까? 듣겠습니다. 네. 예. 안 믿으시죠? 그걸 세고 있습니다. 세고 그 정도 있어. 감사는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학생한테 갔으면 저희가 비리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러면 잠시만요. 조승래 대표님 말씀 듣기 예. 전에 그렇게 부분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학 비리가 어떤 것들을 비리로 분류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회계 부정, 법인 운영 비리, 교직원 인사 비리, 구성원 탄압 뭐 이 정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보도블록 개수까지 교육청이 아니 서류를 잘 만들고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대변인이 서류에 얘기하시니까. 충실하고 있다 사학이. 예, 조승래 대표님. 예. 예, 그래서 좀 사립재단을 대변하시는 분들과 교육청 당국자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사립재단에서 공익감사제도를 도입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특히 이제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는 학교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이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지만은 우리 김규령 이사장님께서는 재단 이사 외에도 감사 기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단 스스로가 공익감사 제도를 좀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예. 재단한테는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방안도 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 잘하게 되면 교육에서는 예. 오히려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규령 이사장님. 제가 아까 내부 감사 기능이 사학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있는 걸 강화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네.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자꾸 새로운 걸 접목시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적합치 않다라는 말씀이고 예. 그리고 인센티브로 이게 사학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기관이 사실은 인센티브라는 그러한 제도가 과연 좋은 제도인가 적합한 제도인가는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의 현황 좀 살펴보고 이 사학이 왜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또 내지는 잘하고 있는 어떤 자율성과 공공성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학은 제외하고요. 어차피 네. 교육청 이제 초중고만 담당하시기 네, 때문에 네. 사학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초등은 사립학교가 없고요. 예. 중학교에서는 저희가 공립이 160개, 사립이 46개 교에서 총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사립과 공립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인데 공립이 63개 교, 사립은 69개 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3%가 사립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전주, 익산, 정읍, 고창, 김제가 공립학교 수보다 사립학교 수가 거의 2배에 달하는 뭐라고 할까요? 좀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초중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남대 같은 경우 이사장의 그 횡령 비리가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폐교까지 된
사례입니다. 조승래 대표님 이제 대학에서 또 교수 계시기 때문에 대학의 사례의 경우는 대부분이 사립이죠. 예. 예, 4년제 대학의 85%가 사립 그렇죠. 대학이고요. 예. 2년제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94%가 사립입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예. 사학이 많기도 합니다만 예. 서남대의 경우처럼 대학에서의 사학 비리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학 비리의 뭐 본산지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학이 재정 규모도 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 구조가 사학의 그 지배 구조가 그 사립학교법이 공공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 지배 구조를 허락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까 족벌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족벌 경영 같은 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비 같은 거를 마치 자기 그 사유재산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자기가 처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소된 그 경기도 수원 근처의 그 대학 총장님이나 청주에 또 큰 사립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 총장님도 뭐로 기소가 돼서 이 청주에 계시는 그 총장님은 지난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총장을 그만두셨는데 예. 자기 부친의 장제비를 교비로 횡령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뻐젓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학의 지배 구조가 다 그 설립자 또 그 후손들의 그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 개방형 이사제라는 게 2007년에 와서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박근혜 두 분 그 야당 지도자 두 분의 그 격렬한 투쟁에 의해서 그게 좌절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공공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우리가 상실해서 예. 이런 일은 뭐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변윤석 변호사님. 네. 사학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성과 자율성 이 부분이 사학의 어떤 그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학의 자율성이 좀 많지 않다. 오히려 좀 자율성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대목인지 좀 말씀을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이 1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예.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앙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법의 취지는 사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사학의 자율성을 쭉쭉쭉 올려주다가 예를 들면 이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이거 더 올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 공익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 이제 공공성을 감안해서 국가기관이나 이제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런 건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사학의 자율성이 계속 제약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왔어요. 맨 처음에 인사권도 그렇고, 예. 인사권도 예를 들면 교원 신규 채용할 때 과거에는 그냥 학교 단위별로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사실상이라고 하긴 뭐하는데 행정 지침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하기도 하죠. 예, 공동으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에서 지금 공동 주관해서 예.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는 뭐 계속 이제 그런 인사권을 침해를 좀 제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뭐 자율성이 많이 확보가 됐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예,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떤 가치가 더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명확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사학의 자율성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이 훨씬 큰 가치이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은 우리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자율성이지 그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자율성이다. 그래서 사학도 반드시 공교육 체계의 일환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뭐 확고한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거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무조건 침해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전북교육청 같은 교육청에서 사학법인들도 공채를 해서 뽑아라. 그 재단별로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인사 비리가 너무 많아서 그 공공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고, 또 우리 김기룡 이사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전북 사학연합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네네. 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예, 드릴게요. 그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는 사학법인협의회 주관의 공동 출제 방식으로서 신규 채용 전형 절차를 하는 거는요. 예. 법이 없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은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사립학교는 필기, 면접, 실기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필기는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제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필기를 보지 않고 면접으로만 면접만 봐도 된다. 실은 그거예요. 변호사님 그런데- 말씀 맞아요. 법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왜 전북은 이러느냐? 이 전북 교육청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사립학교 법인들을. 그 사립학교 법인이 하여튼 공동으로 주관해서 뽑지 않으면은 신규 채용되는 교원들의 인건비를 안 대준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공공성과 자율성인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앙양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이런 공공성이라는 그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 다 이제 추후에 기회가 있겠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 도교육청하고 우리 사학법인하고 변호사님을 어떻게 보면 협박은 아니고 같이 타협을 한 겁니다. 타협. 네,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도교육청이 공동 출제, 공동 전형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데 예. 그걸 뭐 도교육청이 지금 뭐 크게 사실은 간섭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그 공동 출제 그 검정 위원장을 공립학교 교장선생을 현 교장선생을 보시고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협조하에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하 면접이든 실기 평가든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성돼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법인 이사장이 한치도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인사 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시스템화 현재 돼 있고 타도에서는 사실은 위탁 검정을 해라 하고 사실은 강요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래서 전라북도 경우가 모범의 경우가 되는데 그렇네요. 저는 전라북도 경우처럼 시도교육청과 사학법인 사이에 전라북도와 같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탁을 하느냐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느냐는 학교의 재량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점은 뭐 전라북도가 교육청과 법인, 사학법인이 뭐 함께해서 예. 모범의 사례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승래 대표님, 예. 사학의 사학다움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 앞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그 부분만 고치면 사학다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가면서 더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예. 그 대부분의 사학이 뭐 건실한 사학입니다. 예, 네. 우리 국가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를 겪으면서 아주 비난한 시절을 겪었을 때 그 사제를 투척을 하셔서 우리 후속 세대를 교육시킨 그 사학 그렇죠. 그 설립자들의 그 숭고한 유경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처음 서원을 한 대상이 그 한양대학 설립자와 경희대학 설립자 두 분을 무궁화 훈장을 주셨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그래서 그 사학 운영자들에 대한 그 경이라든지 존경심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학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중에는 도무지 교육자가 될 품성도 안 갖추신 분들 대부분이 졸부죠. 이런 분들이 교육계에 투신을 해서 이 자기가 사회에 흔쾌히 쾌척한 재산을 계속해서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계속 해왔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정부는 그런 분들한테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학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공헌 때문에. 예.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근본적으로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김규령 이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완산학원 같은 사립은 이 사학연합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사학연합회에서 자체 자정 노력을 계속을 해 나가시면은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학연합재단 쪽에서도 아까 조금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자율성 내에서의 공공성이 아니라 공공성 내에서의 자율성입니다. 사학도 우리 공교육 체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공성 안에서의 자율성이라는 그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사학연합회 자체의 어떤 계도 행위라든지 지도 이런 걸 계속해서 예. 정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는 게 사학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좋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유석 변호사님. 예. 그 어쨌든 사학의 자율성은 가지고 있는데 자율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비리가 바로 이 몇몇 그 사학의 문제점인 것 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공공성도 지켜가고 있고 자율성도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자율성 측면에서 강조가 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예.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 사학을 운영하는 극소수의 좀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분들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전체 지금 사학이 다 지금 한꺼번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학법이나 사립학교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수단 예.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은 어떤 권한이 가지고 있냐면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장부 가져와라 서류 보자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그거 안 주면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한을 좀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성이 좀 중요한 게 어떤 제도를 그 신규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전북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제 교육청의 압박에 못 이겨서 공동 주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율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어떤 이제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원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서 그래요. 예. 근데 자꾸 방향으로 법인의 그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율성이라는 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지 말고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자율성을 말하는 거지 법인의 자율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강화하는 방안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시정 조치를 했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가장 내릴 수 있는 게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최근에 3월 이번 29일인가요? 시행령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돼 있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것도 가장 크게 내렸을 때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뭐 교원의 비리가 있었을 때 저희가 징계 요구하더라도 심지어는 파면 해임을 요구하더라도 불문 경고한 사례들이 있었고 교육청의 요구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도 실은 공립학교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립학교 수준의 지도 감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학재단의 이사회만 제대로 운영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변 변호사님께서는 마치 교육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실제 말을 그래요?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김제에 어떤 사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립학교 이사장 설립자의 아들이 행정실장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재단에서는 이 사람 지금 병가를 냈다. 병가가 끝나면 지금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이다 하면서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북교육청에 제보가 돼서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장은 해임을 하고 관계자들을 이런 식으로 중징계를 해라 해도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또 당신들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재심의를 요구해도 재심의 아직까지도 보고 안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과태료나 그 양반들은 그냥 돈으로 떼우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관할청의 그 감독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게 사학 비리를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관할청의 그 감독권이 강화돼야 될 이유를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아마 모든 그 운영비의 교사 인건비를 통해서 한 90에서 99%가 네. 거의 다 국민 예산으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짧게 좀 예, 예. 언급할게요. 그 지금 뭐 다 학교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공립학교 수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 방금 우리 조 교수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히스토리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정부가 지금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과거 우리 고교 평준화 시책을 하면서 등록금 정부가 정한 거 이상으로는 받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돈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걱정 마 우리가 다 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흘러온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너희들 학교 운영비나 인건비 다 정부에서 주니까 이제 당신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도 감독 통제하에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사립학교 보러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사립학교 보러 거예요. 공납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니까 하면은 그 비싼 제가- 돈을 제가 그 전에 사립학교에 히스토리는 들어갈 싹 빼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현상만 현재 현상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제가 김규령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뭐 이게 꼭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 앉아 있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토사구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매일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비리가 수도 네. 없이 보도됩니다. 네.
그러한 건들과 사학의 비교, 또 17개 시도교육감 중에 인천, 울산 교육감이 현재 구속돼 있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교육감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돼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만 117개 학교가 있는데 도대체 몇 개의 학교가 비리에 연루되는 건지 마치 전체로 도색되는 것처럼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이게 듣는 사람이 현혹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학은 전체가 다 비리 원상이구나. 전라북도만 해도 117개 학교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교육청에 교육감이 2이면 17분의 2고 비서실장이 3이면 17분의 3입니다. 네네. 그러면 전라북도 사립학교하고 비율로 도대체 사학만 가지고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통제하고, 아까 대변인님 뭐 여러 가지 저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학에 돼 있어 휘두르고 있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걸 우리 사학의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이런 공영방송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은 그렇다라고 반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변인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교육청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립학교에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출연해서 사학을 설립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공공 출연해서 모금을 해서 사학을 설립하는데,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그 학교는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영리사학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많이 있어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경우도 전혀 사학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공공성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영리사학이죠. 없어요, 그 자체가. 영리 그리고 선택을 학생과 학부모가 그 학교가 하는 모든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자동 폐교하고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공공성을 앞세워서 개인의 재산을 출연한 그런 학교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1980년도 유신 정권에서 이 수업료 징수권이나 이 책정권을 폐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그대로 사학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자정하고 수도 줄었을 것이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이 더 됐을 겁니다. 그 원인, 과정을 말씀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국가가 자본이 커지고 사학의 능력이, 교육 정책이 잘못돼서 사학이 왜소하게 된 것을 탓하고 이사장을 무능한 쪽으로 몰아붙인다면 이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형태입니다. 예. 자, 좀 사회자로서 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왜 사학의 몇 곳의 비리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고 있느냐라는 김규령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완산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학의 현재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령 회장님께서 대표로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시고, 자, 그런데 사학의 그 자율성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이 무소불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면 사학에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정부가 주는 그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까지 또 받지 않아가면서 사학을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OECD 국가의 경우처럼 사학의 자율권, 원래 교육과정 결정권이든 예. 수업내 책정 징수권이든, 그 우리나라는 뭐 지금 상상고등학교 같은 자립형 학교, 그런 학교까지도 통제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해서 하겠다, 그런 이 문제까지 야기가 됐는데, 원래의 사학의 건화 개념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의 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예. 그리고 사학에서도 현재 너무나 탄압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학의 운영에 대한 자부심을, 정말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고, 소규모 학교들이 너무 영세화된 그런 사립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제2세 교육을 향해서 가야지,
탄압하고 누르고 공공성 강요해서 공립학교로 만들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지금 사학을 탄압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학교는 내가 재산을 출연한 개인 소유다라는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소중한 재산을 학교를 통해서 구현하시고 한 그 뜻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예. 학교가 되는 순간 그 학교는 나중에 특히 학부모나 학교 학생이나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 사학에서는 개인의 영리 행위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좀 현재 지금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의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학에도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의 모든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사학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사학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까 이제 저희하고 같이 법인 전용으로, 법인은 없습니다. 법인 전용으로 사학 쪽에서 그래 하도 이제 신뢰 문제가 나오니까 교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 한번 맞춰보겠다라고 네네.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들을 더 해주신다고 한다면 뭐 언젠가는 그 자율성이 최대로 높아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정 활동을 하는데 국가 권력이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평준화나 이러한 의무교육, OECD 국가에서는 사립학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강제로 평준화와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도 과거에 평준화를 시행했는데 사립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차이도 나고 공사립 간의 교육 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본에서 사학을 통제한 게 아니라 공립학교의 평준화를 해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토론, 제가 좀 잠시만 이제 이게 마무리 지금 말씀을 현재 드려야 될 일본입니다. 시간이어서 오래간만에 찬반 토론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평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 판단을 하실 거라 보고요.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윤석 변호사님, 예. 짧게 1분 이내에 좀 해주셔도 1분이 할까요? 예. 네. 저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아까 원래 이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온 겁니다만은 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법인에서 학교에 법정 부담금을 내는 게 있어요. 네. 교원 인건비에 예. 상응하는. 근데 그걸 안 내면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립학교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을 안 줍니다. 학생들 학교 활동비를 쓰라고 한 거를.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집에서 가까워서 간 사립학교인데 왜 그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예. 교육청에서 좀 다시 예.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승현 대표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규령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OECD 국가의 다른 기타 OECD 국가의 사립학교는 아주 극소수의 사립학교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그 사립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 툭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보돼야 되는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지만 사학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게 사립재단의 운영의 자율성만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학의 구성원들, 특히 예. 교사, 또 학부형, 동문, 지역사회, 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치도 사학의 자율성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현실은 교사들이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몇 곳의 사학 비리가 전체 사학 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사학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많은 사학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감사와 더불어서 자체적인 내부 감사를 좀 체계화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엑소였습니다. 네.